어차피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모든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과목이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어려워요. 살아오면서 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공법에서 배우는 용어나 여기 지금 뭐 등기법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용어가 자주 안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접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이제 어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들 일단 용어를 일단 빨리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용어 파악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뭐 용어하고 단어 가지고 계속 해요. 그래서 용어하고 단어를 일단 여러분들 빨리 하려면 뭐 알든 뭐든 머릿속에 무조건 수시로 박아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게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물 계속 부어도 쭉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시간에 가면 붓는 시간하고 빠진 시간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붓기는 빨리 붓는데 빠진 시간이 좀 천천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마 붓는 시간하고 빠진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딱 수업할 때까지 알겠는데 돌아서고 나면 이제 뭐 했나.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제 빠지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빠진 시간 그만큼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 쌓여요 그게.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6월 정도 돼야 그게 이제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6월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여러분들 이제 밑바지 쪽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부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나오는 용어 다 처음 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데 그 2차 과목은 처음 할 때 좀 어렵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했던 거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할 때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말소회복 등기는 일단 등기가 등기사항이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자, 그걸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면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이걸 말소 회복 등기다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었는데 뭐 전세권 등기가 이게 부적법하게 한 게 자기가 해지를 하지 않은데도 해지가 된 걸로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전세권 전부가 다 말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회복 등기고. 만약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에는 일단 채권에 가고 그다음 채무자.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드시 이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뭐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이율. 자, 이건 임의사항이에요. 근데 이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부적법하게 만약에 말소가 됐다. 뭐 저당권자가 이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말소가 됐다. 그럼 이거는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거 아니죠. 어느 부분만 말소된 거예요. 이율이죠. 그럼 이거는 등기사항과 관련해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할 때 이때도 등기가 뭐냐면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소 등기는 끝에 이게 붙어 있어야 말소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2번 전세권 말소와 해서 말소 등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번 2번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한다. 자, 이렇게 등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말소됐던 게 회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아까 2번 뭐 전세권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에 2번 말소를 말소한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되면 등기가 회복이 되냐 이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310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가로 2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둘째 줄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전에 말소된 등기 자체에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종래에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게 이거야. 말소했던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뭘 해야 되냐면 별도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313페이지 가시면 313페이지 가시면 그게 말소 회복 등기에 나와 있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그게 2번 소유권 이전돼 있고 3번이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순위에 나와 있는 게 말소 등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보면 2번 소유권 회복이 돼 있죠. 지금 4번의 끝에 뭐가 돼 있어요? 회복이 돼 있죠. 그럼 4번이 뭐냐 그러면 회복 등기. 회복 등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번 밑에 원래 5번 나와야 되죠. 5번이 아니고 몇 번 나왔어요? 2번으로 돼 있죠. 2번. 그게 말소 회복된 등기예요. 말소 회복된 등기예요. 그래서 일단 회복 등기는 이렇게 한다.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해서 뭐야? 회복되는 게 아니고 따로 뭘 해야 되냐? 회복 등기를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회복 등기가 뭐냐면 4번이고 그에 따라서 회복 등기가 4번이고 회복된 등기가 뭐냐? 제일 밑에 나 있는 2번이 회복된 등기. 자, 그래서 일단 말장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놉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회복한다 이렇게 나요.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뭘 해야 되냐?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가시면 그게 가로 3번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회복 등기 하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승낙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제 승낙이 없으면 뭐 재판 통해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회복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는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1순위에서 저당권자 갑으로 돼 있고 채권액 1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저당권자 을이고 그다음 채권액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순위로 돼 있던 1번 저당권이 해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하려면 1번 저당권 말소된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하고 이게 회복이 되게 되면 순위가 그대로 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순위 저당권자 갑이 지금 회복되는 거와 관련해서 여기 2순위로 저당돼 있던 저당권자 을 자 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자 원래 말소됐죠. 등기부사로 말소가 되게 되면 얘는 지가 1순위가 된 거잖아요. 경매가 되게 되면 근데 얘가 자기보다 앞서 있던 게 다시 회복이 되면 얘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당권자 을은 1순위 갑이 회복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 사항으로 등기가 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이때는 2순위 저당권자 을은 이해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순위 이거 회복하려면 2순위 저당권자 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승낙이 있어야 돼요. 만약 승낙이 없으면 재판 통해 가지고 또 판결을 얻든지. 그래서 이해관계인 판단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11페이지 가시면 그게 중간에
표로에서 나와 있습니다.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해당 여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번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1번 저당권 회복에 있어서 1번 저당권 말소 후에 등기가 된 순위 2번 저당권자 또는 1번 저당권 회복에 있어서 1번 저당권 말소 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 2번 저당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말소되기 전에 이미 2순위 돼 있었죠. 근데 얘가 이제 말소가 되고 다시 1순위 가게 되면 얘는 뭐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걸 일단 판단할 때 잘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거 언제를 이제 균형해서 판단하냐 이건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 권리 취득 등기 시를 균형할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균형으로 판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회복 등기 시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할 때 말소할 때를 균형하는 게 아니고 언제 때 균형하냐 회복할 때 회복 등기 될 당시에 회복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얘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말소 등기할 당시에 당시를 균형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언제를 균형해서 판단하냐 회복 등기할 당시를 균형해서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회복 등기 이거 일단 여러분들 이해관계인 판단 라인인데 자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소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 그다음 여기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 쭉 넣어줘.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 판단 여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준비할 때 좀 민법 물권법 이런 게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자, 그다음 이제 회복 등기도 일단 신청은 당사자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가시면 단독 신청 또는 촉탁 회복, 직권 말소 회복 기대에 있는데 자, 그게 나 있는 건 자,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단독 신청에서 말소가 된 경우 또는 강공서 기대인데 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경우 그다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경우에요.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말소된 걸 다시 회복을 할 때는 말소 자체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으면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회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으면 회복 등기도 법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촉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됐으면 회복할 때도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이 큰행이에요. 그래서 말소가 누구의 신청에서 이루어졌냐? 그에 따라서 회복과 관련해서도 가까이 이제 정해지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가로 2번 촉탁 회복하고 그다음에 가로 3번 직권 말소 회복 나인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했으면 회복할 때도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제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으면 회복할 때도 법원에 이제 촉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등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등기상 전부 말소된 거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말소와 관련해서 회복할 때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이야기. 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할 때 보시고 그래서 아까 313페이지 이제 나 있는 것처럼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말소 회복된 등기 그거 양식을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그게까지 보시고 일단 말소 회복 등기는 잘 출제는 안 되는데 말소 등기 이제 자주 출제해야 돼요. 그 말소 등기를 잘 봐두시고 그다음 314페이지부터는 이제 권리 개별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용의무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중에서 이제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과 관련해서 저당권 등기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가 지금 권리와 관련된 등기. 근데 이제 앞에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출제돼요.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용의물권하고 담보물권은 이거 통틀어 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여러분들 이제 분량상으로 보게 되면 용의물권하고 담보물권 설정 이게 이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해당되는 그 제한물권 묶어 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장 많이 출제된 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가 한 세 문제 아니면 뭐 네 문제 이 정도 출제돼.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 일단 두 개를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에 따라 가지고 유형이 여러 개 나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유형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3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이제 원식 취득하게 되면 자, 원래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는데 원식 취득된 소유권을 자기가 이제 소유권자란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이미 소유권은 뭐 했다는 얘기. 취득했고 소유권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일반 의관나인데 원래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다 기대인데 뭐 소유권과 관련해서 일단 원시 취득한 거예요. 원시 취득한 등기를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대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단 민법상 하나의 물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민법상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 즉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도 하나의 물건에 해당이 돼야 하나의 부동산을 보고 여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즉 등기부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물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 자 이거 이제 판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일물 일건 내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상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단 법률상으로 하나의 물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뭐 필지 일부라든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자 이게 되느냐? 이건 허용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때 공유자 중에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데, 자 지금 공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물건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야.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공유 관계에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허용이 안 돼. 그래서 보존 등기는 처음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유 관계에 있을 때는 공유자 전원이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든지 또는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든지, 그래서 결국
하나의 물건을 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공유관계와 관련해서는 보존등기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등기가 허용 안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관계일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보존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분만 등기가 되면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굉장히 자주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등기와 관련해서는 공유일 때는 전원에 대한 지분이 다 등기가 돼.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시사한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성격상 공동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할 수가 없죠. 원시 취득은 뭐예요? 자기만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 단독 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여러분 317페이지 가시면 그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기대인데, 뭐 3번에 나인 건 원시 취득한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이제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자, 그래서 일단 314페이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뭐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일단 신청하려면 소유권 등기 신청한 사람이 자, 자기 소유권이다. 자,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인이 소유권자이면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등기법 65조에서 여기 증명과 관련해서 네 가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교재 그게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나인데, 그게 등기법 65조에 규정되어 있는 1호, 2호, 3호, 4회. 그래서 일단 신청인이 자기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종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된 사람, 등록한 사람은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이 증명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장에 의해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걸 증명을 못하게 되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하면 마찬가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토지 등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에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 이때 이제 그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는 법률상의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도 소유권을 증명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유자라고 확인을 받게 되면 그 확인 서면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 일단 여기 제목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14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상에 대장상의 소유자로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315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송 통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그 다음에 316페이지 가시면 이제 가로 3번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용을 한 경우, 이때 이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이때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번이 좀 특이합니다. 4번이 시장, 구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로 속에 이제 건물 돼 있죠. 건물. 그 미등기 건물만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경우에 이제 소유권 증명과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규정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일단 각종 이제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공간정보법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라든지 이런 거 대장 처음 만들죠. 안 했나요? 대장 처음 만들어요. 공유수면 매립이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대장을 만들 때 소유자 누가 이제 정하독돼 있냐면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소유자 등록 하독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어요. 그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 때도 소유자를 확인해서 대장의 소유자로 이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각종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일단 대상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원시시한 걸로 인정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되는 것. 자,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록된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러면 그 상속인도 뭘 할 수 있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나 건물을 양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도를 하게 되면 대장상의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대장상으로만 지금 소유자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장상에 지금 양도에서 소유자 이전 등록이 되면 이전 등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인데 원래는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장상에 지금 만약 뭐 갑이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데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파는 건 되죠. 파는 건 되잖아요. 보존 등기 안 해도 팔았다는 얘기야. 팔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는 지금 을로 이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을이 자기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원칙은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형식으로 해서 원래 진행이 돼야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인데 토지와 관련해서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대장만 있고 지금 등기되지 않은 토지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이전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이전 받아가지고 대장에 이전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예외. 그래서 이건 일단 대상을 잘 봐두시고 건물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토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누구로부터 이전 받냐? 국가로부터 이전 받을 때는 이전 등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뭐 하는 게 가능하냐? 보존 등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5페이지 그게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거야. 원칙. 대장상에 이전 등록 받으면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뭐야? 보존 등기는 못한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누구 명의를 해야 되냐? 최초 소유자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록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2번 보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은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 명의 안 되고 누구 명의를 해야 되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이 이거야. 예외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면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이때는 직접 자기 명의로 뭘 할 수 있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 바꿔서 많이 출제돼요. 건물 이렇게 놓으면 건물은 뭐예요? 해당 사항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토지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거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을 때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신청인이 자기의 이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때는 여기 이제 판결 가지고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판결은 내용은 관계없어요. 뭐 확인 판결이든지 이행 판결이든지 형성 판결이든지 자, 여기 이제 판결 내용에 지금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이 소유권자다. 자, 이거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판결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판결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정이 된다는 건 여기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와 같이 이의 제기가 없이 끝나게 되면 그 판결을 뭐라 부르냐? 확정 판결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제 제목은 확정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가 되지 않고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내용은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 관계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판결 내용에 지금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이 소유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판결이면 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단지 그 판결이 절차상으로 뭐가 돼야 되냐? 확정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은 이제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신청인의 소유권의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판결이니까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소송 제기할 때 상대방 누굴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지금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장에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굳이 소송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한 거냐? 소송 제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판결과 관련해서 원래 소송 제기할 때 원칙적인 상대방은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대방 중에서 대장의 소유자와 관련해서 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등록이 소유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든지 뭐 주민등록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불특정돼 있을 때 그 소유자가 누군지 특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와 관련해서 소송은 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그럼 이때는 소송은 특정은 누굴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해야 되냐? 국가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는 소유자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누구한테 해야 되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거 잘 봐두시고 건축물 대장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대장은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토지 대장이 일제 시대 때 토지 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 때 1930년부터 해서 1945년 여기 지금 이 기간 동안은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할 때 이때는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씨개명을 했어요. 창씨개명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뭐야? 일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소유자로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창씨개명 당시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 이게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게 되면 다시 개명 옛날 이름에서 또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러면 과거에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을 때는 일본 말로 돼 있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정해 달라고 소송 제기할 때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냐?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 건물과 관련해서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냐?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장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래 토지 대장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때 누굴 대상으로 하냐?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 시장군수구청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315페이지 그게 가로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 정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판결의 종류입니다. 그 판결의 종류는 이거 3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대상이 돼요. 근데 이게 절차상 뭐가 없어야 되냐? 이의제기가 없어야 돼요. 이의제기가 없게 되면 판결이 뭐가 됐다냐? 확정이 돼요. 이때 판결을 뭐라 부르냐?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판결은 일단 종류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 확정이 돼. 더 이상 이제 이의제기 없이 확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판결의 상대방이에요. 그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지. 안 돼 있으니까 뭐야?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일단 소송 상대방으로 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상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이나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최초 소유자로 할아버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이름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경우 그 특정과 관련해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대장상 지금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 관련해서 이게 특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이게 이제 특정시키기 위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토지 대장일 때는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특정할 때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와 관련해서 특정하기 위해서는 누굴 대상으로 하냐?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 자, 그래서 뭐 건축물 대장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대장은 아직까지 이게 옛날 거 초기에 만들어진 대장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가끔가다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봐두시고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저기 체크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2번에 보게 되면 위 판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 그게 동그라미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자,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죠. 누굴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일 때가 뭐야? 국가예요. 그럼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거 바꿔 출제된 거야.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3번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명의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만약 이제 대상이 아니면 원래는 소유자고 그다음 건축물 대장이 특정 안 돼 있으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냐? 시장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 1번은 출제되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최초 소유자 등록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거야. 이전 등록 받을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록 받을 때 원래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봐요. 보존 등기를 못한다. 근데 예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외가 미등기 토지와 관련해서는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경우에만 이전 등록 받은 사람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출제되고 두 번째는 문제 출제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야. 토지 대장이냐 건축물 대장이냐. 그래서 토지 대장상 소유자 특정하기 위해서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 국가고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특정하려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냐? 시장구청장. 자, 그래서 출제되면 이것밖에 없어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자, 이것도 뭐 원시 취득이고,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미등기 건물의 표시. 자, 건물의 이제 표시니까 뭐 건물의 이제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그다음 용도, 뭐 그다음 면적, 자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 표시, 즉 소유자가 누구다, 즉 성명,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런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확인을 해줘서 작성하는 확인 서면이 있으면 이때 확인 서면을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관련해서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확인은 누가 해준 거죠? 시장구수구청장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미등기 건물이라고 써놔 있는데 여기 미등기 건물은 뭐가 건물을 이야기야? 허가받은 건물이면 뭐가 있냐?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야. 허가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있고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야? 신청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시장구수구청장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으로부터 건물에 표시하고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련해서 이걸 확인해 준 그와 같은 이제 서면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로 4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만 대상이냐? 건물만. 토지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토지는 해당 사항 없고 뭐에 대해서만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서면을 첨부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일단 대상이 주로 이제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은 이거 거의 시장구수청장이 해주는 게 없어요. 보통 뭐 1990년 말까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해줬고 지금은 이거 해주는 경우 없어요. 뭐 무허가 건물 시장군수청장이 뭐 총 맞은 것도 아닌데 보존 등기 하도록 해주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옛날에 90년대 말까지만 이게 허용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뻔질나게 나와요 이게. 이거 토지는 해당 사항 없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확인은 누가 해준 거냐?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확인 서면에 여기 확인 서면에 뭐 재산세 납세 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확인 서면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놓은데 이건 관계없는 거죠. 뭐 재산세 납세 증명이나 건축 허가 신고서 이거는 여기 확인서가 아니고 여기 확인 서면은 여기 나 있는 표시 저 건물에 관한 표시 소유자 표시를 직접 시장 군수구청장이 작성해 주서 확인한 그 서면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게 보면 확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박스에 보면 확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납세 완납 증명서나 건축물 사용 승인서, 건축 허가서 그와 같은 서면은 여기 확인 서면이 아니에요. 여기 확인 서면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 군수청장이 작성한 서면만 대상이.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끝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일단 여기 지금 소유권 증명하는 것 이게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별로 출제 안 돼요. 얘는 내용 별로 없고 여기 네 번째는 이거 대상 뭐에 대해서만 건물과 관련해서만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청장이 확인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314페이지 없는 이제 그게 이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기대인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 일단 4개예요, 4개. 4개 사유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거 잘 봐두시고 첫 번째는 아까 이전 등록 받은 거 대상이 토지 미등기 토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대장상 이전 등록 받다. 그럼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에요. 판결 아까 이거예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소송 제기할 때, 특정과 관련 소송 제기할 때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누굴 상대로 해야 되냐? 국가고 건축물 대장은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확인 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증명 그게 이제 출제해야 되고. 그 다음 317페이지에 가시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인데 자,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